오늘은요, 자격증을 준비 중인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저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냥 참고 내용, 이런 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요. 저의 사례.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저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최초에 처음 준비했던 기능사가 정보처리 기능사를 가장 먼저 준비했거든요. 물론 이제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있긴 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도 사실 뭐,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 두 개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거의 이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한 3급을 당시 처음에 준비를 했었고, 정보처리 기능사도 당시 이제 필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얘도 당연히 3급 필기가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학교 내신 성적이 제가 중학교였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서 전부 내신이 제일 뒤에 꼴찌였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내신이 꼴찌였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뭐 어떻게 기본 학습을 저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뭐 가정적인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받아쓰기를 바로 시험을 막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한글도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막 받아쓰기 보니까 당연히 빵점 나오고, 시험이란 시험은 전부 다 초중고 합쳐서 100% 꼴찌였습니다. 네, 전부 내신이 제일 뒤에 꼴찌였습니다. 왜냐면 학교 시험 자체는 내가 학교 시험을 왜 공부해야 되지? 목적을 몰랐어요. 저는 왜 내가 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 내신 관리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어떤 물음표를 저 스스로 던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진짜 저는 진짜 내신 계속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컴퓨터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요. 워드 프로세서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뭐 얘는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것도 얘기할까?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얘도 3급부터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3급이 없죠.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데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급을 필기 합격을 하고 실기도 합격을 해가지고 얘는 뭐 한 번에 합격했어요. 필기 실기 전부 다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이거부터 한마디로 워밍업 준비 작업을 잘 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3급부터 시작을 한 게.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통과해서 이건 나중에 이제 2급으로 올리고 2급도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급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급, 2급, 1급 순으로 저는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자격증 다 따고, 그 다음 컴퓨터 활용 능력은 3급부터 시작을 했는데 필기는 뭐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근데 문제가 실기를 무려 제가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3급 시험을 3번이나 불합격했어요. 이 주 불합격 원인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솔직히 3번 불합격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야, 무슨 어떻게 실기를 3번이나 불합격해? 저 생각이 없는 놈이구만. 진짜 생각이 없었어요. 정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 애초에 함수를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분석이 안되고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3번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예.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당연히 불합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한 3번 떨어지고 나니까 함수가 서서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 커말 시험 부분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냐면요. 좀 자세히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학원에서 한 6시간? 6시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해서 3급을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급 합격하고요. 네, 순서대로 한 번에 다 합격했어요. 3급 3번 만에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합격하니까 2급은 한 번에 합격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2급까지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1급은 아직까지 제가 뭐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2급 합격하자마자 바로 정보처리 기능사를 넘어갔어요. 자, 정보처리 기능사 갔는데 필기는 한 번에 합격했어요. 참 이상하게 필기는 한 번에 합격해요. 근데 실기를 제가 무려 한 4번째 만에 붙었습니다. 4번째 만에. 야, 이제 이것도 역시 이유는 같아요. 네, 순서도를 이해를 못해서. 못하고 분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규칙을 못 찾았기 때문에 결국엔 불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불합격을 많이 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3번, 4번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한 번에 붙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자격증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붙은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도 수업 나가는 학원에 자격증 수업 학원 나가는데 제가 학생분들의 문의 전화를 받으면은 문의나 이런 거를 하면은 전화도 받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답해요. 1개월이면은 가능한가요? 1개월이면 그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점으로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제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다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그러냐면 정말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 잘하는 태생분들은 가능한데 네, 그러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전혀 수학을 손 놓고 지낸 지가 오래됐고 무슨 행렬에 대한 기본 개념도 나는 모른다. 함수에 대해서도 전혀 전무하다. 엑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렇게 이제 답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답하죠. 이해가 빠르시면 가능하다. 네. 그런 게 아니면 1개월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답을 합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학원 보면은 이렇게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올라온 게 있어요. 1개월이면 가능해요. 커말 1급 1개월이면 가능해요. 근데 그 1개월의 기준이 저는 되게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을 잘하고 이해가 빠르시다? 그러면 1개월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항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개인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개인차라는 게 있어요. 개인차 역량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일단은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하라고 제가 항상 권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격증이 됐던지 간에 항상 시간 투자를 개인차 역량마다 다르고 내가 좀 많이 부족한 역량이다 그러면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네, 그렇게 항상 저는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분들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더 심각하게 불합격을 많이 경험한 수험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저를 보면서 힘내세요. 저는 제가 불합격을 하고 계속 하면서도 꾸역꾸역 공부해서 자격증 합격해내는 지금 그런 어떤 패턴을 많이 경험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좀 나열해보면 일부 중복되는 것들도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조금 설명드리면, 워드 프로세서 1급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 1급을 바로 한 게 아니고 3급, 2급, 1급 순으로 순차적으로 취득을 해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커말 1급도 똑같아요. 네. 커말 1급이 아니지. 2급까지만 했죠.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그래서 3급, 2급까지는 일단은 제가 끝내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급을 제가 못 푸는 건 아닙니다. 1급 공부를 꾸준히 또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기본기는 그래도 돼 있는 상태라서 시험만 언제 든지 응시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못하는 이유가 정보처리 기사 준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준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보처리 기사를 당시에 미리 시험을 응시를 못한 이유가 이제 군복무 4년 하는 것 때문에. 네,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을 맞춰야 해서 기사 시험 준비를 미리 하지를 못했어요. 사정이 있었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 4년 딱 채우고 나서 이 응시 자격으로 제가 기사 시험을 응시를 해서 현재 필기까지는 합격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20년도 이게 개편이 됐죠. 20년도 NCS 기반 맞춰서 여전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얘는 정보처리 기사는 아직은 미취득한 상태니까 X죠. 자, 그래서 워드 커말 끝나고 나서 제가 정보처리 기능사를 세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번 불합격 끝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를 제가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건 참 그래도 다행인 게, 컴퓨터 관련 능력을 해결하고 나서 얘를 봐서 그랬는지 당시에는 이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가 이제 윈도우즈 기반 문제였죠. 문제 스프레드시트 문제가 좀 몇 개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출제 기준이 이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맥스 함수나 이런 거, 랭크 함수 그런 쓰는 기능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당시 CD를 사용해서 CD로 공부하던 시절이죠. 맞나요? 디스켓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디스크를 아마 제출하는 거였어요. 플로피 디스크. 이때 저는 응시를 해가지고 좀 쉽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이제 도스 시절, 도스로 컴퓨터를 접하신 분들은 이게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더 쉬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는 거죠.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머 세대냐, 아니면은 그래픽 GUI 기반의 무슨 학습 세대냐, 그래가지고 파가 나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건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시험 기준은 저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에 합격했어요. 이거는 당시 한 번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간단하게 또 저의 과거 프로필을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는 이제 4개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취득한 거였는데, 생산자동화 기능사. 네, 이것도 역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여기 이 정보처리 기능사처럼 논리적인 어떤 규칙을 찾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분석을 해서 그 논리대로 GM인 7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LC 제어하는 거였죠. PLC 제어랑 그 다음에 VCNC로 이제 원기둥 물체를 가공하는 거. 가공하는 CNC 코드 작성이었죠. NC 코드 작성하는 거였죠. NC 코드. 네, NC 코드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오토캐드도 제가 알기로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까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합격을 했던 게 방수기능사. 네, 이것도 합격을 했습니다. 얘도 제가 한 번인가 불합격을 했어요. 하고 나서 두 번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합격했고요. 네. 그래서 얘도 얘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거를 이 군복무 하는 것 때문에 응시자격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군 생활을 하도 피곤하게 했는지 예. 결국에는 군 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했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손을 놨어요. 그 돌머리가 됐거든요. 전역할 때쯤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다시 이제 뭡니까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 필기를 4년 준비한 끝에 합격했어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4년을 채우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이거를 제가 아마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냥 준비해야지 이게 놓고 있다가 그냥 깨작깨작 조금씩만 필기 공부를 하다가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능사 공부할 때처럼 그 내용을 다시 머리를 회전시켜서 열심히 원상복귀 시켰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을 하고 실기를 두 번 만에 합격했어요. 네, 실기 두 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얘는 준비 기간이 거의 4년 걸렸어요. 여기에서. 이게 4년 준비했다라는 게 여기가 핵심인데, 준비하는 도중에 필기를 몇 번 불합격했냐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필기 응시를 여러 번 하기는 했어요. 원래 군 부대에서 시험 친 것도 있었고, 밖에서 이렇게 친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점수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한 4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6번 불합격했나? 네. 6번 불합격 끝에 필기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기를 2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네. 집요하죠? 진짜 이 정도면은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진짜 거짓말하고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면 참,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야, 정말 무식하구나. 야, 진짜 무식하게 공부했구나. 불합격을 아예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내성을 가진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저에 대한 어떤 자격증 공부의 이런 과거 기록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진짜 이 자격증 준비라고 하는 건요, 개인 역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마다 머리가 회전이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네, 저처럼. 저는 이제 그 중에 심각한 축에 제일 하위권에 속하는데, 내신 성적 19년간 꼴찌를 했던 저조차도 이렇게, 불합격을 여러 번 한 끝에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남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로 그거는 항상 남보다 뒤처지는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네, 남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출발을 하셔야 돼. 남이랑 절대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는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 기준의 역량이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통상 한 2달 만약에 투자한다. 그럼 나는 3달, 4달 필요하면 1년까지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자격증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근성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자격증을 당당히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쉽고
쉽고 어렵고는, 어렵으면은 시간 투자를 그만큼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도 어렵다는 얘기는 남들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공식이 또 존재합니다. 자격증이 나한테 쉽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쉬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근데 다 다를 수가 있죠. 남들은 쉬운데 한두 달이면 따는데 나는 한두 달 만에 안 돼. 막 계속 떨어져.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만큼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또 적지 않은 자격증이 뭐가 있지? 예, 방수기능사를 아마 하던 시기에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같은 해에 제가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제가 워밍업으로 다시 시험 봤던 게 ITQ 엑셀 시험 봤습니다. ITQ 세 종목. 그래서 지금 OA 마스터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예, 8개에다가 운전면허도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시험을 제가 한 번에 못 붙었습니다. 이거 무려 제가 8번 만에 합격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은 참 여러분들 보기에 웃음이 절로 나올 거예요. 아마 야 얼마나 못했으면 8번 만에 합격을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연습을 나는 할 각오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거든요. 운전면허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모든 어떤 시험에 응시를 하면서 절대 나는 한 번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될 때까지 나 무조건 그냥 그 마인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10개의 자격증을 딱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시험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하나 더 적을게요. 네트워크 관리사. 네. 이것도 제가 그 돌머리가 됐던 거를 풀기 위한 나름대로 머리 회전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삼아서 했던 자격증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초점으로 다시 좀 머리 회전을 다시 좀 잘 돌리게 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합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자격증이라고 하는 걸요 한 번에 붙으면 물론 좋죠. 근데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역량을 가진 게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저를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불합격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사례를 보시면서 좀 위안을 삼으셔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집요하게 여러 번 도전을 해서 합격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좀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보다는 다 잘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이 불합격하시는 경험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불합격하는 경험도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더 안 돼요. 안 되시면 그냥 노세요. 그냥 저처럼. 저는 공부 안 되면 그냥 과감히 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대기만성 스타일로 이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정보처리 산업기사까지 결국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전 만약에 이 정보처리 기사 만약에 유효기간 끝나면요, 이거는 다시 도전할 겁니다. 필기부터. 왜냐?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거 다시 공부하면 되지. 유효기간 다시 또 2년 또 해가지고 또 다시 실기 또 도전하면 되니까. 저는 이 기사 준비를 합격할 때까지 계속 도전할 겁니다. 집요하게 전 도전합니다.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링컨 마인드 아닐까요? 제가 그 링컨 그 플래시 혹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링컨 플래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링컨이 막 뭐 선거를 뭐 27번을 낙선을 해가지고
낙선한 끝에 뭐 대선에서 당선된 그런 어떤 그 짧은 애니메이션 일대기가 나오는데, 일대기 스펙 소개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봤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27번 정도 떨어진 거면, 야, 이거는 완전, 진짜, 나는 그럼 양반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항상 공부하면서 되게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이거를 좀 일찍 접했던 게, 그, 저의 어떤 그, 자격증 합격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예, 또 그 다음 저처럼, 불합격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례를 보시고, 좀 희망을 가지시고, 예, 떨어졌으면 다시 준비하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에, 정보처리 기능사 그, 21년도 1회차 실기가, 예, 이게 이제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체감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난이도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올라갔기 때문인데, 그래도 좀 부지런히 좀 공부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안타깝게 내가 5점이 모자라서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5점 그거 더 채우기 위한 공부를 좀 더 내실 있게 하시면 다음 회차에는 분명히 합격을 할 겁니다. 예, 아시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예, 저도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할 겁니다. 저의 자격증 도전은 계속됩니다. 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예,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좀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합격도 즐기면서 저는 이게 자격증을 계속 제가 준비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이제 좀 그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네, 과거의 상처를 좀 잊기 위한 이유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 참 인생의 시작이 좀 스펙타클했죠. 그러한 어떤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사실 자격증을 계속 준비하는 거기도 하다라는 거를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떠든 이 동영상을 좀 보시고, 정말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설령 합격을 못했다 할지라도 도전은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자, 화이팅! 네. 우리 기능사도 화이팅! 산업기사도 화이팅! 기사 의시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네. 그 다음에 뭐 기능장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